한국가스공사 2023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8% 감소, 영업이익 28.5% 감소, 재고회전율은 10회전으로 산출했습니다. PBR은 0.3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2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4.8% 감소했고, 매출 원가는 13.8%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율이 상승했다는 의미일 것이고, 매출 총이익이 35.9%가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2.2%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줄였네요. 11.6%.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0.5%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떨어졌고 원가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설명 중에 하나는 제조 매출원가 중 이 매출원가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주석 14에 기재했다. 그런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수금 성격을 매출로 인식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이미 언론에서 얘기가 나와 있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스루폿 회계로서는 사실 결과는 같은데, 용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좀 틀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여기 39조 3,482억 원은 요게 약간 낮게 감소를 했죠. 상대적으로 0.1% 높습니다.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따 추론을 하게 되고요.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16.3%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6.5% 감소했어요. 그래서 생산성 1.61로서 0.19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조 3,33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28억 원이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분석함에 있어 제가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제품 하나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특별히 가스공사의 원재료를 상품 성격으로 두 가지 합쳐가지고 모두 상품 성격으로 간주를 했어요. 이 제품만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하면은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증감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한 요 밑에 써 있는 거로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원재료 저장 탱크는 용량이 크다고 판단되며 제품 탱크는 어떤 쿠션 탱크 성격일 거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액화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우리 가정집에는 그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또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스로 기화하는 상태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만 아마 가공비, 현장 운영 비용 성격으로 해서 제품이라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 성격 같지는 않아요. 가공 비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두 번 분석해 본 입장에서 2023년은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상품 성격으로 간주를 해봤습니다. 상품에도 가공비가 배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거시적으로 제품과 원재료를 합쳐 상품 성격으로 간주하여 분석과 재고 회전율을 산출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A 제품의 변동은 이렇게 그 금액이 작죠.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액은 표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MC 매출원가 재료비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4.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6.5%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관비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 비용으로서 1조 8천억 대가 나갔는데, 이 가공 비율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은 1%가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LNG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왜 발생되는지,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하면서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단계로서 어,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가 이제 상품으로 간주한 금액이고, 비성분 쪽도 제가 비성분이 아까 제품만 돼 있지만은 원재료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 일치를 합니다. 예, PQ 총 제조 비용 그 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원재료를 아까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제로가 나와줬으면 감사하겠는데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요 금액이 3억 2,300인데 재고가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도 아닌 거거든요. 가스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한다면 말씀이 안 되죠. 가스가 어디 누출이 된다는 얘기니까 절대 한국가스공사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일반 제조업에서 하는 그 작업을 하면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율을 해보면은 현금이 그 4조 406억 원이 나갔으면 요 금액만큼 제품이 증가해야 되는데 4조 401억 원으로 해서 4억 원 정도로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뭔지 이게 이제 전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거 작은 금액이지만은 껄쩍지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477억 원이 집행이 돼서 9.9% 증가했고, 직원 수는 91명이 줄었는데 이제 인건비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83.5% 아니 8,35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떨어졌죠. 뭐 월급을 깎은 것 같습니다. 뭐 적자가 난다 어쩐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53명을 줄였는데 이게 내려갔다 그러면 아마 고임금자들을 많이 내보낸 것 같고, 이번에는 오른 것 같으니까 저임금자들을 2023년에는 많이 내보낸 거 아니냐. 여기가 뭐 이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OT 잔업시간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 뭐 늦게까지 야근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월액 사원들일 테니까 이 8,300이면은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죠. 중견기업 정도의 월급 수준으로 됩니다. 아마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전은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광열비가 7.4%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9.5% 증가했어요.
경영평가 지표로 보면은 이게 그 제품 원재료 합쳐서 회전율을 계산했는데 10회전으로 전년보다 7회전이라 그러면 한 3회전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이거를 제조업이든 어디든 유통업이든 재고를 줄이는 것은 자금 부담이 그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방향이면 스루픈열하고 상품에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는 있겠어요. 이 반증이 될 수 있는지 그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수입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맞죠.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LNG 가격은 하락했더라도 우리나라 LNG 가정 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데 매트릭스라고 저는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통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적합성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죠. 예,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면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증을 위한 또 다른 이 입증 자료는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는 단 한 가지 LNG뿐이 없죠. 23.6%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건 맞죠? 그런데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에, 이게 월별로 뭐 공시되지만은 연말 가격 기준으로만 다 비교를 했어요. 연말 가격 기준으로만. 가정 주택용이 27.1% 상승했고 전년도에는 18.3%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난방용이라고 해서 동절기와 산업용 동절기가 있어요. 어, 일반용 동절기, 산업용 동절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용이 있고 그냥 저기 산업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반용은 가격을 많이 올렸고 이 주택용처럼 그러나 산업용들은 가격을 거꾸로 내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단순 평균으로는 3.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는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분식회 그런데 작년에 그 원재료가 122%나 상승을 했는데 가정용 인상은 18%뿐이 인상을 안 시켰어요. 이게 다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나온 건데 거꾸로 일반 난방용은 73.2%나 크게 증가시켰고 산업용도 81%나 크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 일반 그 주택용들이 혜택을 받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음,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산해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이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되나 판매 가격은 반대로 인상되었습니다. 반증 추론 입증이 불가한 것은 특유의 그래서 공급비 정산 제도에 기인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유의 공급비 정산 제도가 비정상적 분식회계 범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진단하니까 회계법인들이 그걸 다 정당화 해가지고 정산제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까지 쭉이 한국가스공사가 해왔는데 그 미수금을 매출로 인식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마치 계약자산처럼 계약자산의 증가는 매출로 인식하는 것처럼 어, 미수금인데 그 매출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정산 분을.
그거 웃기는 얘기다 이게.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계산하고 있다가 실제 가격이 반영돼 가지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손익을 따져야지. 뭐 자관, 그런 독특하게 이 한국가스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한국전력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원가 패러다임으로 예측해서 좀 더 정확히 그 해보는 의미에서, 요거는 보통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전 단계로 작업을 하는데, 요게 손익계산서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영업보고 계획하라고 그러면은 뭐 간감할 겁니다. 그럼 매출원가부터 나와야 되지 않냐? 나는 매출원가 계산할 줄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자, 그럼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총 제조 비용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계산은 누가 했는지 물론 회계가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생산 재료비가 이제 이게 상품이라고 보고, 상품이든 어, 5%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37조 원. 가공비가 5%또 감소한다고 봤어요. 요렇게 이제 그 됐을 때, 에, 총 제조 비용은 그 39조 2천억인데, 재고의 증감액을 가감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39조 6천억으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매출원가가 뛰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다가 매출 이익을, 영업은 영업이 하는 거니까 매출은, 그래서 그 이 정도 나올 거다 매출액은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영업이. 그럼 매출원가를 빼니까 1조 5천억 남는데 판관비도 자기네들이 보통 작년 얼마에서 12%가 더 내려갈 것 같다고 회계하고 합의가 되면은, 영업이익은 1조 2천으로서 2023년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업이익이 1%, 요건 변수로서 입력을 하면 요걸 계산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조 원가에서도 그 가공비가 줄어들 거다, 이런 것도 변수 입력 요소로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 변수로 해서 하면 이게 이제 계산이 되게끔, 요런 거를 해 놓으면은 뭐 굳이 회계한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는데, 소설을 좀 쓰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영업은 매출 계획을 세우려면 회계의 매출 원가 산출을 의뢰하는 신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 성격의 공사에서는 영업 책임하에 사업 계획을 짤 것 같지는 않다.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 과정과 재고 증감이 감안된 매출원가를 제시 바꿔서야 전망 계획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망 계획은 제가 잘못 전망한 게 아니고요. 제가 회계들이 그렇게 매출원가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매출액은 제 나름대로 오랜 영업 경험이 있으니까 41조 1천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가격도 오르고 해서 소비 좀또 줄이고, 소비자들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영업 환경의 얘기들을 그 얘기를 하면서 4조 1천억을 그 이 합리화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쓸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매출액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실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 보면은,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41조 1,200원, 아까 그 위에 나온 거 그거로 하는데, 이 영업에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디 그 납품 단가라고 감안할 때 영업의 사고 방식은 매출원가 계산 안 하고, 자, 우리 재료비 얼마 들어가지, 가공비 얼마 들어가, 그 다음에 판관비 얼마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이익이 얼마야, 요걸 네 가지를 다 더하면은 40조 7천억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재무에서 계산해 낸 거는 41조 2,2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은 이 회계가 이길 거예요. 당신들 좀 제대로 계산하라고. 응?
뭐 그렇게들 뭐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연봉도 작게 받지. 그래서 이제 회계가 이제 제시한 가격으로 해서 41조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한전에 팔아먹는 단가라고 그냥 얘기를 해보자 이게요. 4,100만 원, 구매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한 100만 원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야, 영업이 계획했던 거나 뭐 원가가 계획했던 거, 그 매출액도 그 차이, 매출액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매출 원가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 이제 압박을 받게 돼요. 그 한 1조 2천억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또 영업이익이 주냐? 그러면 2.5%만큼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비품도 아니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 성격이고 운운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 2.5% 매출 증가를 증가시킨다면은 재료비도 더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가공비도 조금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율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고는 또 10% 줄인다. 재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고생고생 해가지고 1조 2천억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경리가 나서가지고 회계가 그러지 말고 힘들죠. 힘드는데 방법이 재고를 좀 그 LNG를 수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 저장 용량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증가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1조 9천억 정도 남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그 이 산업자원부 애들한테 패스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우리 철밥그릇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기업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계를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좀 이렇게 또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것들을 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구두로 얘기한 거를. 어, 그래서 이런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은 없냐? 있다 이거예요. 뭐냐?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예측을 해보자. 나 이제 그 회계 애들한테 아주 그냥 속 시끄러워. 뭐 매출원가라는 거 그거 뭐 산식은 간단한데 그게 현실 우리를 아주 그냥 지겹게 해.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결산서는 나온 거니까 한번 계획을 해보자고. 자 누가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 내가 배워왔어. 자 운영비용 뭐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 다 뭉뚱 들어서 운영비용이라 그러고 요거 우리가 지금 원가 절감하라고 매일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은 다시 올랐지만은 사실은 고임금 사원들을 다 내보냈잖아. 어쨌든 좀 또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5% 줄여보자고. 그럼 금액이 결정돼요. 그리고 목표이익은 1% 그래도 좀 올려보자. 요걸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어, 이 수르폰율이 8.1% 실적이 그러면은 최소 41조 6천억 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할까?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매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길래 매출 재료비가 5% 감소할 것 같단 말이야. 응?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고 또 저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뭐 이스라엘 전쟁도 그 뭐 좀 전쟁이 있더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그 수일가스를 생산해 내니까 우리 또 안 싸울 수 없잖아. 트럼프가 그거 되면은 또 뭐 이것저것 압박하는데 우리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애들이 또 싸게 준대잖아. 이래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런데 아까 그 이 8.2%그 마진율 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1% 도전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망이라는 게 이 매출 재료비만 나오면은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41조 1200억이 나온다. 음, 요렇게 우선은 그러니까 그 비용은 뭐 생각 안 하겠다. 그러니까 A는 비용 중심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우리가 재료비는 우리가 더 정확한 거 아니야? 그래도 41조 1천억 이렇게 적게 나와. 그럼 뭘로 채택하지?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 가지고 어 TVC 이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장님 새로 사장 바뀌어가지고 산업차관 출신이 잘려가지고 여성 CEO가 왔대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가지고 뭐 높게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1조 2천억 원으로 해서 그러면 41조까지 그러면 달성해 보세요. 라고 이 승인이 났다. 2024년도께. 이렇게 되면은 예상 이익은 1조 5천억. 그래도 원가에서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실적을 더 내서 우리 보너스도 좀 더 받자고. 그러면 자, 이 스르픈율 올라가는 거 했었고 우리가 말이야 재고 회전율을 좀 높이자고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재고 관리를 잘 해서 10.5회전까지만 해보자. 이 실적이 10회전이니까. 그럼 5.3% 우리가 더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43조 1,700억 원 되면은 무려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대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뤄보자. 2024년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렇게 그 이 사업계의 게임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다. 요 산식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건데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저도 그 회계 출신이 아니라서 뭐 영업도 좀 해봤고 그랬습니다만은 스루프 관점으로 복잡한 재정원가 계산 안 하고 요런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그 예측을 해보는 그래서 스루프 회계가 아주 그 단순하고 좋은 거다라는 면을 계속 주창하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 회계 기준은 영업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영업이 그 잡았을 때는 이렇게 제한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스루프 회계 기준이 그래 그나마 그래도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스루프 회계 기준은 그 영업 생산 물류 회계 간 갈등이 거의 발생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원가 회계는 현업 부서 간과 회계 간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더 증가한 거 확인이 됐죠. 그리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에다가 그 거시경제에 확대해 보면은 디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그 사고방식이나 무슨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스루프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겸해서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그 캐펙스 2조 원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 EAT 사회 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실질적으로 4조 4천억을 벌었어요. 아까 그 이익이라는 게 그게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1조 얼마로 나오지만은 실제 그 영업으로 본 세후 현금 순이익은 4조 4천억 벌었다. 그다음에 그 이 채권자들이 6조 3천원 정도 돈을 다시 가져갔는데 왜 갚았는데 레버리지율은 이상하게 0.1%뿐이 줄질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보다 더 올라갔죠. 자, 이게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 참 뭐 그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적 투자에 2조 원 돈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썼을까? 돈을 이렇게 6조 3천억을 꼬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익 배당 뭐 나간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이거, 내용은 복잡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6조 3천억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게 뭔가 어디엔 썼어요. 그 자본적 투자에 한 2억 원을 2조 원을 썼고 순운전 자본이 또 들어온 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그 비유동 말고 금융자산 쪽에 또 돈을 좀 쓴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음. 어쨌든 이거는 그 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6조 3천 6조 3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입됐다. 요 산식만큼은 정확한 겁니다. 이익 인정률이 주로 들었어요. 255% 선으로. 그 다음에 그 주가는 27,950원으로서 3,700원이 하락했고 장부 가격 대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마 산업부겠죠? 무슨 산업부? 지식 요즘 경제부라고 그러나요? 26.15%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20%. 어, LNG를 가장 많이 쓰는 고객이 한국전력이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가스까지 직접 수입했다가 아우 그 업무도 많어. 우리 구매하기도 바빠니까 한국가스공사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는 이제 석탄 안 쓰죠. 도시에서는 연탄 안 쓰죠. 그 선진국이 돼서 그래도 그 청정 가스가 나오고 중국처럼 그래도 분진이 안 날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도시 서울이. 서울 하늘이 뿌연 것은 서울에서도 그래도 발생되는 게 있겠지만은 넘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그냥 부원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연금이 국민연금이 7%, 외국인들이 6.4%, 4.9%,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한국가스공사 그 분석을 마치고 LNG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은 그 좀 뭐 매출도 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익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거냐 하는 등등은 어, 결론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고 회전율이 좀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여기 그거 재고 회전율이 1순위로서 트루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가스공사 설명하는데 조금 오늘은 좀 이것저것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예측 전망이 조금 더 정확히 해보자고 안 돌아가는 물이 끙끙거려서 그 알고리즘 양식을 조금 개선을 한 게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